네, 안녕하세요. D-18일 행정 절차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일 남았습니다. 자, 좀만 더 힘내야겠죠? 1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불복 절차.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과태료 부과 절차를 써야겠죠. 그래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강경,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의 제척 기간이죠. 그 다음에 그 징수 절차에 있어서 일단 가산금 징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징수 절차,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 납부하지 아니하면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그 100분의 3이죠. 가산금 징수한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불복 절차. 이의 제기할 수 있고, 그죠? 법원에 통보. 법원 통보 언제 하죠?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를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죠.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요, 과태료 부과 절차. 첫 번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입니다. 자,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서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 줘야겠죠. 이 경우 진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없는 것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요,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일까지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은요,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과태료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래서 행정청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그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하죠. 서면으로 부과하죠. 그 다음에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변경할 수 있죠. 100분의 20,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태료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제척 기간은요, 자, 행정청은요, 질서 위반 행위죠.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몇 년? 5년. 이때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못하죠? 5년이죠. 행정청은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경과하기 전까지 과태료 정정 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제척 기간은 그렇고요. 제척 기간은 봤고요. 제척 기간에 대해서 본 거죠, 지금. 그렇죠? 징수 절차. 징수 절차는요, 일단 그 과징금 가산할 수 있는, 가산금 징수할 수 있는 거. 당사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 납부하지 아니했어. 그 납부 기한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100분의 3이죠. 100분의 3 가산금 징수 하고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 1,000분의 12,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액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은요,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요. 불복 절차 첫째 이의제기입니다. 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한 당사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죠.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죠.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요. 자, 다음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2번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갑의 행정사거리를 방문해서 갑의 사정을 들은 행정사거리 검토해야 할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절차거든요. 서론 봐야겠죠. 서론.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절차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즉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위법인 경우나 무효인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의 정정 절차가 문제되죠. 그래서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입니다. 그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요, 이해관계인은 그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이 두 가지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된 때입니다. 그때 어디 관할이요? 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 등록 기록의 정정입니다. 그래서 신고로 인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해서 등록부에 기록하여서 그 행위가 무효인 명백한 때, 이때는요, 신고인 또는 신고 사건의 본인의 사건 그 등록, 신고 사건 본인의 그 등록 기준이죠. 라는 가정법원 허가 받아서 등록부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 기준지로 관할하는 가정법원 허가.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의 의무죠.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부 정정 신청하고요.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이죠. 확정 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 증명서 첨부해서 등록부 정정 신청하여야 한다는 거죠. 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절차. 봤고요. 자, 청문주재자. 이거 중요하죠? 청문주재자는요. 일단 청문은 행정청이 그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죠. 이러한 청문 절차에는
청문 주재자의 공정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문 적용 범위, 자 2번 맨날 나오는 거죠.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근데 여기서 신청, 어떤 신청?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이러한 처분이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실시하고자 그 유예기간 내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외 사유가 있죠. 공공의 안전 또는 그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령 등에서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셋째,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죠? 이때 예외가 되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청문 절차입니다. 청문 절차. 자, 그래서 청문 주재자에 대해 살펴보면요. 주재자. 청문회 행정청의 소속 직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합니다. 행정청은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죠. 자, 행정청은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죠. 그리고 청문 주재자는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요.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요, 형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의견 반영하겠죠?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 결과에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두어서 청문의 공정성 제고하죠. 그렇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필요한 조사할 수 있고요.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등은요, 문서 열람 및 복사 요청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청문에 대한 비밀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되죠. 누설을 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판례 중에 하나가 대법원이요, 청문 예외 사항이 상당한 이유에 있어서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가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죠. 네. 관련 판례까지. 네. 맞습니다. 행정 절차론. 자, 4번이죠. 갑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건물 옥상의 일부분이 관계법령상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요, 용적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발하였어요. 관할 행정청의 위 철거명령 처분이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 무엇이냐? 일단 서로 문제 제기죠. 자, 지금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철거 명령 처분의 독자적 위법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사안에서 그 철거 명령 처분, 즉 그 침해적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이 문제되는 거예요. 철거 명령 처분, 즉 침해적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논의해야겠죠. 자, 침해적 처분입니다. 권익 제한,
의무 부과 처분이죠. 그래서 첫째, 당사자에 대한 권익 제한 및 의무 부과 처분이 있어야겠죠. 그 침해적 처분이란 당사자의 그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하고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는 것은 조세 부과 처분이나 그 시정 명령과 같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말하고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 그 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부 처분, 그죠? 거부 처분. 네. 신청에 따라 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에게 권익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거부 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것만으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쓰지 않겠죠? 자, 세 번째, 침해적 처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은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기회 부여, 그 다음에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 첫 번째는 뭐죠? 사전 통지 의무 및 면제사항이죠. 그래서 처분하려는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다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당사자 등에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는요,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사전 통지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 기간이 문제죠. 의견 제출의 경우는 행정청이 의견 제출의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통지합니다. 청문의 경우는요, 그 행정청은요,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통지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죠.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청문회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요. 관보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리죠. 그리고요, 사전 통지, 사전 통지 기간을 작성하고 다음 의견 청취 혹은 진술 절차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있죠. 뭐죠?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죠. 의견 청취 진술 절차에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은 뭐죠? 종류. 의견 제출은요,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죠. 의견 제출. 이러한 절차는 뭐죠? 청문이나 공청회 외의 절차를 말하고요. 약식 의견 진술 절차라고도 하죠. 청문이라 하는 것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 행정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얘기하죠. 그리고요, 실시 요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문은, 그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시 요건 세 가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근데 어떤 특정 세 가지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 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고 했죠. 공청회는요, 마찬가지죠.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의견 제출입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공청회 외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요건이 있었고요. 다음 면제 사유 적어야겠죠? 면제 사유. 자, 면제 사유는요.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 도요. 행정절차법 21조 사항이죠. 첫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히. 둘째,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그죠? 셋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때는요. 사전 통지 예외가 되고 나아가서 당사자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이때 의견 청취 아니할 수 있죠. 관련 판례 있습니다. 청문 통지서에 뭐요? 청문 통지서 2회 반송.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가 반송돼서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죠. 대표적인 판례죠. 행정청과 당사자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이 배제된다거나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 판시했습니다. 그 다음 처분의 이유 제시.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면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죠. 예외가 있죠. 이유 제시 예외.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자, 뭐죠? 첫째,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둘째, 단순 그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셋째,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예외 사유 두 번째는요. 처분 후에 그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죠? 처분 후에 당사자 요청하는 경우에 근거 이유 제시하는 경우는요. 위에서 얘기했던 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면은 이때 당사자가 요청을 해. 그러면 근거 이유 제시해야 됩니다. 이유 제시하자의 치유는요.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판례도 이러한 입장으로 봐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의 효과를 봤을 때, 자, 행정소송법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절차의 하자의 효과. 그죠? 다수결과 판례는 행정 그 처분상의 절차상 하자, 즉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의견 제시 등의 하자 이유로 등의 하자를 처분의 독자성, 절차상 하자의 그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죠. 누가? 다수결과 판례가요. 결합니다. 그래서 접법 절차의 원칙, 좋은 말 써줘야겠죠. 접법 절차 원칙이라 하면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그래서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청의 부당과 개인의 권익을 비교 형량해서 적법 절차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는 경우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행정처분은 절차상 위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명령 처분에 있어서 적법 절차 원칙상 정식 청문 절차가 요구되면서 정식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만 주었다면 철거명령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안에서 철거명령 처분, 즉 뭐죠?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사전 통지, 의견 진술, 의견 청취죠? 기회,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하는 무슨 하자? 절차상 하자는요. 그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렇죠? 해당 처분은요. 위법하게 되고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무효,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정말 이 내용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침해적 처분, 침해적 처분의 절차,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진술 절차, 그 종류의 의견 제출, 그 다음에 그 청문, 공청회 등등 써야 되고, 요건, 각각의 요건, 면제 사유, 그죠? 등, 그다음에 처분의 이유 제시, 의의와 예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의 효과, 절차상 하자의 독자 유효성 인정한다는 게 다수결과 판례 입장, 접법 절차의 원칙 사안에서 절차상 하자는 그 철거 명령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그러한 처분 시 사전 통지나 의견 진술, 기회,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는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 위법하게 되고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무효 취소에 해당한다라는 결론. 이거는 다 어떤 내용을 다뤘지만 특정 사안에서 어떤 특정 항목들을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그게 40점 사례가 됐든 20점 단문이 됐든 간에. 그래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 확인해 봤고요. 네. 일단 오늘 1세트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18일 남았습니다. 또 자세한 너무 문제 풀기가 지친다 그러면 기본서를 보시고요. 기본서를 볼 때도 뭐 정독하는 게 아니라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들. 펜 같은 거에 뭐 볼펜이든 빨간 펜이든 밑줄 쳐져 있는 것들 위주로 보시고 리마인드 하는 연습,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웅얼웅얼 되면서 그 목차를 떠올려 보는 연습, 오감을 다 작용해야겠죠. 말하고 쓰고 보고 그죠? 듣고, 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쇼터디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